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식탁에 김이 올라왔나요? 어제 저녁 멸치젓갈로 밥 한 그릇 드셨나요? 그 속에 플라스틱 조각이 수백 개씩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해산물들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징어 젓갈 한 숟가락에만 수십 개, 김 한 장에도 수십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닷속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으로 매일 쌓이고 있는 플라스틱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해양 오염과 식품 안전을 연구해온 이준호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 해양 생물을 추적 조사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건강식으로 드셨던 김, 멸치, 오징어, 젓갈 이런 것들 속에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한 숟가락만 떠도 그 속에 플라스틱 조각이 수십 개씩 들어있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드셨다면 여러분 몸속에 쌓인 플라스틱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만 세척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의 70%에서 80%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하게 해산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올바르게 씻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해산물이 가장 위험한지 또 어떻게 씻어야 안전한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카톡으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해산물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72세 박영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희님은 평생을 해산물로 건강을 챙기셨던 분입니다. 아침마다 김 한 장씩, 저녁마다 멸치 젓갈로 밥 한 그릇 드시는 게 50년 습관이셨어요. 이게 최고의 건강식이잖아요. 칼슘도 많고 단백질도 좋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어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박영희님은 깜짝 놀라셨죠. 저한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저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올까요? 저 뭘 잘못 먹었을까요? 제가 박영희님의 식단을 꼼꼼히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매일 드시는 김과 멸치젓갈을 그냥 물에 한 번만 헹구고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흐르는 물에 최소 3번 이상 철저히 씻어야 한다고요. 특히 김 같은 경우는 물에 담가두면 안 되고 흐르는 물에 빠르게 헹궈야 한다고요. 박영희님은 그날부터 해산물 세척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김도 제대로 헹구고 멸치젓갈도 체에 받쳐서 물로 여러 번 씻어내셨어요.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으셨는데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영희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씻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위험한 해산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씻어야 안전한지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세척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건강하게 드셨던 그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세척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해산물 속 미세 플라스틱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충격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오징어 젓갈입니다. 오징어 젓갈 1g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평균 7.77개 들어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20년부터 3년간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힌 오징어 500마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품안전연구원이 추가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가공 과정을 거친 오징어 젓갈 제품에서는 1g당 최대 12개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플라스틱 용기나 포장재를 통해 추가 오염이 발생하는 거죠. 1g이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밥상에 반찬으로 올리는 오징어 젓갈 한 숟가락이 대략 10g에서 15g입니다. 그럼 한 숟가락에만 플라스틱 조각이 77개에서 100개 넘게 들어있는 겁니다. 하루 한 숟가락씩만 드셔도 1년이면 플라스틱 조각 28,000개 이상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년이면 28만 개, 20년이면 56만 개입니다. 65세 김철수님은 평생 오징어 젓갈을 즐겨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30년을 드셨어요. 오징어 젓갈만큼 밥도둑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없으면 밥맛이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계속 불편하신 거예요. 속쓰림도 있고 가스도 자주 차고 변비도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장 속에 쌓이면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장 점막을 자극하고 유익균을 죽이고 소화효소 분비를 방해하는 거죠. 연세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의 실험 결과도 비슷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장벽을 손상시켜서 영양소 흡수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김철수님은 제 조언을 듣고 오징어 젓갈을 먹기 전에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로 3번씩 헹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짠맛이 빠져서 아쉬워하셨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속이 한결 편해지셨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시는데 그것도 반드시 씻어서 드십니다. 오징어 젓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헹궈주세요. 짠맛이 조금 빠지더라도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징어 젓갈 자주 드시나요? 혹시 그냥 꺼내서 바로 드시진 않으셨나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마른 김입니다. 마른 김 1g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평균 6.67개 들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해양수산연구소가 남해안에서 양식된 김 300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 한 장이 대략 3g에서 4g 정도 되니까 한 장에 20개에서 27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붙어 있는 셈입니다. 김 2장이면 플라스틱 조각이 40개에서 50개입니다. 하루 2장씩 1년이면 14,000개에서 18,000개가 됩니다.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연구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김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플라스틱까지 빽빽하게 달라붙어 있더랍니다. 우리가 맨눈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사실은 플라스틱 범벅인 거죠. 70세 이순자님은 아침마다 김 2장씩을 드셨습니다. 칼슘도 많고 저칼로리라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김은 바다의 채소잖아요. 이만한 건강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0년 넘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CRP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순자님은 걱정이 되셔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셨는데 원인을 모르셨어요. 식품안전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를 보면 김 표면에 미세 플라스틱이 달라붙어 있다고 합니다. 김이 바다에서 자라는 동안 주변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김 표면에 붙는 거예요. 특히 김은 표면적이 넓고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어서 플라스틱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어디서 온 플라스틱일까요? 어망이나 부표에서 떨어져 나온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같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김 양식장 주변을 떠다니다가 김 표면을 뒤덮는 겁니다. 포장재에서 나온 조각들도 있고요. 폴리에틸렌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간에도 쌓이고 혈관벽에도 달라붙고 장에도 남아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폴리에틸렌이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이순자님은 김을 드시기 전에 한 장씩 흐르는 물에 빠르게 헹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김이 찢어질까봐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요령이 생기니까 괜찮으시더랍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으셨는데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한 장씩 흐르는 물에 빠르게 헹궈주세요.
물에 오래 담가두면 김이 풀어지니까 흐르는 물에 재빠르게 앞뒤로 한 번씩 헹구는 겁니다. 5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표면에 붙은 플라스틱의 70% 이상이 제거됩니다. 여러분은 김을 어떻게 드시나요? 혹시 봉지에서 꺼내서 바로 드시진 않으셨나요? 세 번째는 멸치젓갈입니다. 멸치젓갈 1g에 미세 플라스틱이 평균 6.3개 들어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와 남해에서 잡힌 멸치 1,000마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멸치젓갈도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반찬이죠. 한 숟가락에 10g 정도니까 63개의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루 한 숟가락 1년이면 23,000개입니다. 68세 박정희님은 매 끼니마다 멸치젓갈을 곁들여 드셨습니다. 짭짤한 맛이 입맛을 돋워준다고 하셨어요. 나이 들면 입맛이 없잖아요. 이거라도 있어야 밥을 먹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생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관절이 자꾸 붓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무릎도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도 뻣뻣하고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멸치는 작은 물고기라서 플라스틱을 꺼낼 능력이 없습니다. 물과 함께 미세 플라스틱을 그대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멸치가 먹이 플랑크톤을 먹을 때 플라스틱 조각도 함께 먹는 겁니다. 그게 멸치 몸속에 쌓이고 우리가 젓갈로 만들어 먹으면 그대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멸치 내장에 플라스틱이 집중돼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해양연구팀의 분석을 보면 멸치 내장 부위에 플라스틱이 전체의 80% 이상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젓갈은 내장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산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해 본 결과 멸치 젓갈을 흐르는 물에 3번 헹구면 미세 플라스틱이 75% 제거된다고 합니다. 박정희 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체에 멸치 젓갈을 받쳐서 물을 틀어놓고 골고루 헹궈 주셨어요. 2개월 정도 지나니까 관절 통증이 조금씩 나아지셨답니다. 부기도 빠지고 손가락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체에 멸치 젓갈을 받쳐서 물을 틀어놓고 골고루 헹궈주세요. 육수 낼 때 쓰는 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은 멸치 젓갈을 어떻게 드시나요? 네 번째는 명란젓입니다. 명란젓 1g에 미세 플라스틱이 평균 5.7개 들어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가 동해안에서 잡힌 명태 200마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명란젓 한 덩어리가 보통 30g에서 50g 정도 되니까 한 덩어리에 170개에서 285개의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일주일에 명란젓 한 덩어리씩 드시면 1년에 플라스틱 조각 1만 개 이상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63세 최영수님은 아침 식사로 명란젓을 즐겨 드셨습니다.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명란은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노인한테 딱 좋은 음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피로감이 자꾸 쌓이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축 처지신대요. 건강검진을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몸은 계속 무겁고 힘드신 거예요. 인하대학교 연구진의 보고에 따르면 명란 알 하나하나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명태가 바다에서 먹이를 먹을 때 플라스틱도 함께 먹고 그게 알 속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알을 만드는 시기에 명태 암컷이 섭취한 플라스틱이 그대로 알로 전달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간에도 가고 폐에도 가고 심지어 뇌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세포를 자극하고 에너지 생산을 방해해서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최영수님은 명란젓 먹는 횟수를 줄이고 먹기 전에 꼭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로 골고루 헹궈 주셨어요. 처음에는 명란알이 터질까봐 걱정하셨는데 생각보다 튼튼하더랍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피로감이 줄어드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오후에도 기운이 나더래요. 명란젓을 드시기 전에는 찬물에 5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 다음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로 골고루 헹궈주시면 됩니다. 담가둔 물에도 플라스틱이 빠져나오니까 그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명란젓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5번째는 바지락과 조개류입니다. 바지락 1g에 미세 플라스틱이 평균 4.8개 들어있습니다. 목포대학교 해양수산자원학과가 서해안 갯벌에서 채취한 바지락 500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바지락 1개가 대략 10g 정도니까 한 개당 48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지락국 한 그릇에 바지락이 10개 정도 들어가면 플라스틱 조각이 480개입니다. 일주일에 2번 드시면 1년에 플라스틱 49,000개입니다. 71세 안미숙님은 바지락국을 일주일에 서너 번 끓여 드셨습니다. 시원하고 속도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바지락국만큼 쏙 풀리는 게 어디 있어요. 해장에도 좋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생 드셨습니다. 그런데 소변이 자꾸 탁하게 나오고 뒷물감이 있다고 하셨어요. 빈뇨도 심해지고 밤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신대요. 비뇨기과에 가봐도 특별한 감염은 없다는데 증상은 계속되는 거예요. 제주대학교 해양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바지락은 바닷물을 걸러서 먹이를 먹습니다.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0배가 넘는 물을 거르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도 함께 걸러서 몸속에 쌓아두는 거예요. 특히 조개내장 부분인 중장선에 플라스틱이 집중돼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신장이 플라스틱을 걸러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원래 떨어져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경북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바지락을 소금물에 3시간 이상 담가서 해감하면 내장 속 플라스틱의 60%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흐르는 물로 씻으면 80% 이상 제거됩니다. 안미숙님은 바지락 해감 시간을 늘리고 더 꼼꼼히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소금물에 최소 3시간 이상 담가 두시고 중간에 물도 한번 갈아주셨어요. 요리하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바지락을 비벼가면서 씻으셨고요.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소변이 맑아지고 빈뇨도 줄어들었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확 줄어서 숙면을 취하게 되셨어요. 바지락을 해감할 때 소금물에 담가 두시죠? 그때 최소 3시간 이상 담가 두세요. 중간중간 물을 갈아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하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바지락을 비벼가면서 씻어주세요. 조개 껍질 표면에도 플라스틱이 붙어 있으니까 겉도 깨끗이 문질러 씻는 게 중요합니다. 굴, 홍합, 가리비 같은 다른 조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 해산물이 바로 우리 식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올바른 세척 방법만 실천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흐르는 물입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서 담가두는 방식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플라스틱이 물에 떠다니다가 다시 해산물에 붙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씻으셔야 합니다. 물살이 플라스틱 조각을 떼어내서 그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69세 한명숙님은 평생 대야에 물 받아서 씻으셨는데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싱크대에서 수돗물 틀어놓고 꼼꼼히 헹구세요. 물은 좀 더 쓰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째는 최소 3회 이상 반복해서 씻는 겁니다. 한 번 헹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1회 세척으로는 30% 정도만 제거됩니다. 2회 세척하면 55%, 3회 세척하면 75%에서 80%가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최소 3번은 헹궈 주셔야 해요. 김은 흐르는 물에 재빠르게 3번, 멸치젓갈은 체에 받쳐서 3번, 바지락은 비벼가면서 3번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구매할 때부터 세척 과정이 확인된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요즘은 일부 제조업체에서 미세 플라스틱 제거 공정을 거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포장지에 여러 차례 세척 과정을 거쳤다고 표시된 제품을 찾아보세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그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대형마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전문점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66세 김영란님은 이제 마트에서 제품 뒷면을 꼼꼼히 확인하신답니다. 세척 과정이 명시된 제품만 고르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네 번째는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생물을 우선하는 겁니다. 젓갈이나 건조 제품보다는 살아있는 생물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물론 생물도 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손질하면서 씻을 수 있잖아요. 생선은 내장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조개류도 충분히 해감하고 껍질을 문질러 씻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가공된 젓갈보다는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손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다섯 번째는 우리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이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서 해양 생물을 오염시키고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 사용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일주일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평균 1kg이 넘습니다. 이게 1년이면 50kg, 10년이면 500kg입니다. 이 플라스틱들이 모두 어디로 갈까요? 여섯 번째는 수입산보다 국내산을 선택하되 세척 확인은 필수입니다. 동남아나 중국 연안에서 잡힌 해산물은 우리나라보다 오염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산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국내산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반드시 철저히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포장지에 HACCP 인증 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세척 공정까지 표시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세척 과정을 거쳤는지가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평생 건강식으로 믿고 먹었던 김, 멸치, 오징어 젓갈, 명란젓, 바지락. 이 모든 것들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오징어 젓갈 한 숟가락에만 플라스틱 조각이 1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10년, 20년 후 우리 몸속에 쌓인 플라스틱이 건강을 위협합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씻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철저히 씻으면 플라스틱의 70%에서 80%가 제거됩니다. 귀찮아도 3번만 헹궈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하세요. 해산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는 겁니다. 김은 재빠르게 앞뒤로, 멸치젓갈은 체에 받쳐서, 바지락은 비벼가면서.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해산물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